드라마만큼만 발전됐어도 엄청난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 와보니까 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막 이게 막 그냥 희까뻔쩍한 거예요. 막 궁전이더라고요. 지상 궁전.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유나님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을 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고 정말 놀란 건 뭘까요? 너무 발전돼서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로 제가 90년대 때 드라마를 많이 봤다 보니까 하니까 또 한 10년 차의 세월이 있으니까. 완전 딴 세상. 그래서 저는 드라마만큼만 발전됐어도 엄청난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실제 와보니까 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막 이게 막 그냥 희까뻔쩍한 거예요. 막 와 무슨 막 대리석 깔려있고 뭐 인천공항 난리 나죠 뭐. 너무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공항 중 하나라서. 그냥 궁전이더라고요. 지상 궁전. 그래서 막 너무나도 신기하고 제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야 이게 맞나? 막 이게 내가 봤던 그 남조선이 맞나? 너무 발전해서 깜짝 놀랐죠. 야 지금 이제 벌써 근데 한국에 산 지가 거의 18년. 18년. 이제 19년. 네, 19년 차 되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는 세월이 19년. 거의 따라잡고 한국에서 있어요. 살았는 세월이 거의 18, 19년인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면 어떠세요? 이제 반평생은 북한, 반평생은 이제 한국에 산 거니까요. 이제 저는 조기 교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 제가 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배워주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름난 피아니스트들이나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보면 4살, 5살 때 시작한 게 맞거든요.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초중고 대학교를 북한에서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를 스펀지처럼 무엇인가를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시기를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의 그 교육 시스템이랑 너무 다른 교육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아무리 제가 대한민국에 오래 살아도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은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있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한글은 언제 떼야 되고 뭐 수학은 언제 시작해야 되고 뭐 영어는 언제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뛰어넘고 와서 그 12년제를 성인이 돼서 따라잡으려니까 이런 쪽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습득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공감대가 그러니까 이 감성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MT를 갔는데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막 하는데 무슨 아이들은 막 그런 그 막 소녀시대 노래하고 막 이런 그 막 아이돌 노래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음악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렀다 하면 소름도 노래 부르고 무슨 막 이런 노래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래만 부르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말투에서 느껴지잖아요. 근데도 아마 모른 척 했겠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사실 잘 몰라요. 강원도에서 왔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무슨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를 그 노래방에다가 넣으래요. 그 노래방 기계에다 찍으래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못 찍고 이제 이거만 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어? 이거 잭스키스를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야, 너 잭스키스 몰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그때 커플이라는 노래를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에 오래 살아도 교육을 여기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세대에 맞지 않는 감성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감이 아무래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그 외에도 한국에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한국에서 가장 불편한 것 뭐가 있을까요? 불편한 건 아무래도 말씨죠. 말투, 말씨. 네, 그게 아무래도 딱 했을 때 많이 뭐 상대방 분들이 이제 바로 차이점을 느끼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이 발음이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오 발음하고 어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저는 이 발음을 했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어라 발음하는데 오로 발음 알아들으시고 이게 아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아무리 제가 한국말을 흉내내도 순간순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발음법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죠,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바로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거의. 어쨌든 20살 때부터는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하면 또 연애도 하고 하니까 이럴 때 또 한국 사람과 만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말씀하신 그 감성의 공유나 이런 게 안 돼서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아니면 전혀 뭐 문제 없었나요? 아니요. 문제 많았죠. 북한 분들은 보통 말을 애돌지 않아요. 아,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또래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이랑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없었고 제 기준에선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또래 아이들만 봐도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저랑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아? 너무 애 같다고요? 그냥 언실한의 하초 같다고 해야 뭐 될까? 북한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제 정신력과 이 투지력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든지 전투적이고 막 뭐 하나 하면 잡아 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의 에너지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에너지를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하고의 연애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보통 같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북한에서 온 분들도 안 만나봤어요. 대부분 그냥 외국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또 그 짐 로저스 회장님 통역도 하고 수행 비서도 하시면서 영어가 잘 하시는. 그때는 좀 그냥 오히려 한국 분들 만나면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코리안으로 봐주는 그런 국적의 사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영어로 말할 때는 북한 사람인 게 거의 티가 좀 덜 나지 않나요, 사실? 전혀 모르죠. 영어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배우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제일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이 발음이거든요. 북한의 발음은 그건 진짜 써먹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발음 교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한 4년 만났죠. 그게 마지막 연애입니다. 지금 연애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부모님,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오셨고, 이제 딸이 이제 유나님이랑 그 다음에 오라버니도 같이 오셨는데, 어쨌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잖아요. 한국에 와서 다르게 느끼는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세대가 좀 다르니까. 너무 많아요. 진짜 뭐가요? 저는 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다문화에다 포함시키나 의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지? 우리는 한민족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다문화에 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교육이 다르면 다문화입니다. 교육이 다르고 사회의 시스템이 다르면 다문화입니다. 근데 북한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점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돼서 다문화가 없어지는 거지 처음에 오면 다문화 맞아요. 뭐 말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돌려서. 네, 이렇게 기술적인 언어를 쓰시는데 북한은 직진이거든요. 야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그래? 뭐 이게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 문화의 다름이잖아요. 북한 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인덕이라고 생각해요. 인품이라고 생각하고. 왜 빙빙 애돌고 상대방이 헷갈리게 말하는 거를 오히려 이거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할 말하고 아닌 건 아니고 대신에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체제 아래서 독재 체제 아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했기 때문에 생활총화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장군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북한이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허상 비판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욕 좀 많이 드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오해받고 뭐. 한국 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막말을 싸가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야, 저 조그만 게 감히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여긴 교수가 하늘인 거예요. 교수 하늘이죠. 여기. 북한은 학생과 교수하고 막 맞붙거든요. 교수님 지금 그거 틀렸습니다. 막말해요. 거기서는 또 그건. 네, 그러면 교수님도 내가 지금 틀렸어? 뭐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서 이렇게 돼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수평적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계급사회가 아닌데 그 지도층과
뭐 이런 층에 대한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 특히 이게 더 나아가서 꼼짝 못하던데요? 학사까지는 괜찮아도 석사, 박사는 장난 아닙니다. 거의 정말. 그냥 뭐 막 그냥 교수님 생일 항상 챙겨드려야 되고 뭐. 물론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하늘이었어요. 네. 뭐 뇌물도 많이 바쳤어야 되고. 그렇지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그냥 막 교수님한테도 교수님 이거 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공산권 나라들이어서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더 그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국에 와서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유나님이나 그 오라버니 적응하는 것도 더 많이 힘들어 하셨겠죠? 부모님들은 뭐 더 했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명예가 다 그쪽에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정말 그냥 노원이잖아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저희 아버지 제가 항상 미안한 부분이 그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북한에서 탈북시키는 게 제가 탈북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좋았을까?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행복하십니까? 다들 만족하시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뭐 그 속사정을 제가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만족해 하세요. 왜냐면 뭐가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 수도 꼭지 왼쪽으로만 비틀어도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24시간 전기 들어오고. 북한에서는 여단 참모장님의 그 아까 국토감독대 대장님 원스테도 그게 안 돼요? 수도도 찬물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 잘 살아도 수도만 들어와도 잘 사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대한민국 기준에서 잘 사는 것과 제가 지금 사는 게 북한의 단간부급으로 산다고 보면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내 자차를 가지고 다닐 단간부들도 자차는 없습니다. 그 직책 있을 때만 자기 차지 직책 내려오면 다 내놔야 돼요. 단간부급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럼요. 단간부잖아요. 북한은 유일한 조선노동당 그 간부예요. 그러면 뭐 아버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있으면 그 당 밑에 이자처럼 총정치국, 뭐 인민무력부, 뭐 보안성, 뭐 보위성 이렇게 딱 나가요. 인민무력부 안에 간부급이나 뭐 총정치국 간부급이나 보위성이나 보안성이나 다 같은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용도를 받느냐? 유일하게 당의 용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 안에 그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장성택도 처형당하는데 그래봤자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 온 후에 북한에서 또 월북을 권유했고 북한에서 유나님 사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아, 그럼요. 이건 뭐예요? 저희 아버지 차 앞에다 삐라를 붙여놓고 갔었어요. 삐라? 네, 북한 삐라. 네, 그래서 권한의 행군을 총아짓는데 그 권한의 행군 총아짓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오면 어머니 당의 그런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 주겠다. 햇볕 정책을 김정은 초기 때 김정은이 딱 그 정권 잡고 초기 때 네네. 그런 삐라를 많이 붙여놓고 저희 아버지 전화로 그런 협박 문자도 들어오고 저랑 저희 오빠가 사는 곳을 다 알더라고요. 그 자식을 놓고 협박하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위협을 가한다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 삐라가 저희 아버지 차 앞에 이렇게 딱 반듯하게 붙어 있다는 건 나 지금 너 어디 사는지 알아? 다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우리의 그런 그 스파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에.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적이 누군지 모를 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를 공격해 들어올지 모를 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조심하나요, 평소보다? 아니요. 그래서 기무사에서 나와서 기무사랑 국정원에서 나와서 그 가지고 갔어요. 그 삐라를. 가지고 가고 더 신변 보호를 더 늘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신변 보호를 좀 오래 다수로부터 받았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왔는 분들에게 그런 삐라를 주는 북한 분들이 있는 게 저는 주변에서 못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밖에는. 아무래도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딱 진짜 보니까 북한 정의 맞아요. 북한 정의는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달라요. 그건 우리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 그 정의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의로 완전 그 북한 필체 아니면 그 북한 말 그대로 갖다 딱 붙여놓은 건 이거는 누가 봐도 간첩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때 온 집안이 그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다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김정은 초기 때 김정은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탈북민들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겠다. 뭐 이딴 정책을 펼쳤어요. 햇볕 정책을. 근데 뭐 그걸 믿고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북한에 그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한다거나 네가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럴 경우.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온 가족을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다가 잡히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월북으로 치다 보니까 있는 거고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적응을 잘 못해서라거나 와보니까 또 뭐 가족이 너무 그립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또 밀어도 안 가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가족이 다 같이 오셨으니까. 그럼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뜨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거길 왜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사는 게 한국보다 좋은 점 진짜 뭐 한 가지라도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그냥 아예 없나요? 있겠죠. 뭐 체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의 그런 인연이 돈독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정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하나급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들어온 애들이 같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끈끈한 정도 그립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딱히 찾아볼 게 없네요. 혹시나 한국에 이제 북한 탈북민도 제가 알고 게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도 좀 많이 개인 채널도 하시고 타 채널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다 이제 본인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다 진실일 수는 없는 거죠. 거짓말을 말한다가 아니라 이게 내 하나의 경험이 마치 진실로 오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탈북민들의 말을 우리가 어떤 걸 좀 가려 들어야 한다고 보세요, 보시면? 제가 아는 그런 그 북한 분들은 대부분 좀 국뽕 채널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국뽕으로 보아지지만 저희는 사실 진심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매 순간에 저희는 기적입니다. 북한에서 그거를 하려면 정말 기적이 가능해야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 채널에 출연하는 출연자가 어떠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학벌에 대한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주성아 기자님이나 이제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주성아 기자님은 거의 다 꿰뚫고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또 그렇게 되면 찐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죠. 북한이 한국의 대북 학성기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랑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대북 학성기는 왜 막으려고 하냐면 대북 학성기가 이게 어찌 보면 그 DMZ 안에서는 장비 싸움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장비를 북한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엔 콘텐츠가 많습니다. 뭐 아이돌 노래도 틀어줄 수 있고 뭐 미국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하죠 콘텐츠가. 근데 북한은 뭘 틀어줄 게 있습니까? 뭐 체제 선전하는 노래 오로지 체제 선전에 대한 교육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 거 틀어줘봤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거기에 세뇌되나요? 안 되잖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들은 북한 분들은 완전히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그럴까? 그리고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저거 진짜 한국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들을 우리한테 틀어주는 건데 가사가 저래도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북한에는 너무나도 고립시키고 거대한 감옥에 그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그냥 가사 한마디도 이분들에게 주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지 딱 주워봤더니 여기다 김정은이는 완전히 백두혈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완전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얼짜 출신이다. 막 이러면서 뭐 네 번째 아들이고 뭐 이런 게 나오면 북한 주민들은 백두혈통인 줄 알고 있고 유일하게 김정은밖에 김정일의 아들이 없는 줄 아는데 김씨일가에 대한 건 북한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야 김정은이 이거 그러면 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여자란 말이야? 야 그럼 이거 적장자가 아니네? 근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자기 친형도 독살했다. 만약에 이렇게 삐라로 접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충격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북한에 계실 때는 전혀 몰랐던 거군요. 아니요, 삐라 들어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항해도 지역, 강원도 지역, 이런 개성 지역에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아야그 한 60만 정도의 병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가 아무래도 국경이나 보니까. 그럼 이거 들어오면 신고하게 돼 있고, 삐라 그 조직이 있어요. 삐라를 관리하는. 그럼 그들이 나가고 이걸 다 이렇게 수집해 가요. 그래서 뭐 손으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거기에 독이 있어서 뭐 그 손으로 뭘 먹으면 그대로 뭐 장이 다 녹아내리고 뭐 피토하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맞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또 시키죠, 북한도. 그런데 그 삐라로 날아오는 초코파이 이런 거를 야씨 먹고 죽자. 이래갖고 먹어본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어보고 안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이걸 먼저 전하고 싶을까요? 가족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을까요? 야, 먹어보니까 안 죽어. 쟤네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퍼지다 보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권 붕괴잖아요. 근데 이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자기네들의 협잡과 그 후라이 그런 그 날조된 혁명 역사 이런 가스라이팅이 먹혔는데 그 세뇌가 먹혔는데 하도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먹혔는데 한류가 들어오니까 젊은 애들이 안 먹힌단 말이죠. 야, 대한민국 저 드라마 보니까 엄청 잘 살던데?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 또 어떠한 콘텐츠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줄까? 그런 기도를 한대. 이런 게 만약에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된다면 야, 그럼 뭐야? 우리의 적은 남조선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겠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세력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기 정권에 대한 종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총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한류를 무서워하는 그 반증으로 3대 악법이 나왔잖아요. 3대 악법. 네, 3대 악법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다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싹 다 어찌 보면 젊은 세대를 향한 법입니다. 그게 뭐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뭐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사상보장법. 이거는 이 3대 악법은 뭐냐면 이제 너네가 그 국제사회가 자꾸 공개청사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자국 법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니네 말 못하겠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그 법에 보면 사형한다, 10년형의 노동경영 때린다, 6년형의 천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딱 집었어요. 미국, 일본, 한국 컨텐츠 하면 보기만 하면 6년형, 유포하면 10년형. 근데 너무나도 많이 유포했다. 그럼 사형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그 3대 악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양강도 해산에서 미성년자 3명을 공개청사를 시작으로 얘네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청사를 했어요. 미성년자를 공개청사란 거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최초입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공개청사를 수도 없이 했죠. 왜냐면 북한은 2명, 3명 공개청사라는 걸 몇만 명을 보게 합니다. 그래야 공포가 형성이 돼서 그렇죠. 그들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배급 제도가 무너진 상태 태어난 Z세대, MZ세대들은 당에 고마움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당이 뭘 해줬어? 김정은이 뭘 해줬어 우리한테? 우리는 부모님이 장사를 해서 먹여 살린 세대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해도 감사함이 있어서 충성을 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 딱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자유가 있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요. 북한은 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 3대 악법이. 평양문화어보호법. 네 입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국가에서 쓰지 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 죽여버리겠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 눈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국가에서 보지 말라는 영상물 보면 너 죽는 거야. 네 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국가에서 듣지 말라는 거 들으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젊은 세대의 오감을 완전히 그냥 억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자유본능은 신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게 억압될지언정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야 저들은 자유롭네. 그 자유라는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에 대한 그 정의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인권? 그 단어 자체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만의 인권이 있다 그러는 것이 북한이고. 그런데 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야 저들이 자유가 있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되네 행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머리 저렇게 염색하고 막 풀어헤치고 돌아다니고 막 귀걸이 덜렁덜렁해도 안전원이 붙잡질 않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난 왜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붙잡혀가가지고 치마도 짧게 입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벽돌 날라야 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무보수 노동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 저를 계몽시켰듯이 북한 젊은 세대들의 정신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커서 이제 총을 들고 조국보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애들이 자기를 지켜주겠느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한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너무나도 원한이 사무치니까 이제 교화되는 줄 알았어요. 저 자유가 뭔가요, 그러면? 자유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직이 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직이 돼도 누가 붙잡으러 안 오더라고요. 뭐 내가 길바닥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어디 가서 자든 어디 나라 여행을 가든 누가 뭐 붙잡습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 드라마를 볼 때 제가 결정적으로 탈북해야 되겠다 했던 게 이브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 여주인공한테 고백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그 무슨 집에 가서 수첩 하나를 들고 공항을 가더니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왜 충격이었냐?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이유가 뭐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파서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 말하자면 데미안이 알 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 밖의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취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은 알 밖에 나가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죠.